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 문제 3강인데, 네, 3강이죠? 네, 반갑습니다. 식물병리학 3강 가볼게요. 일단은 문제들은 점점 잘 풀리시죠? 어때요? 뭐 댓글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소통하면서 지금 아직 찍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완강이 되더라도 남겨주시면 추후에 제가 뭐 올릴 것들에 제가 열심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71번. 죽은 식물체에 증식하지 못하는, 즉, 순활물 기생체를 골라라 라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끈적균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뭐죠? 죽은 식물체에 증식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은 2번,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죠. 자, 72번. 동양에서 미국으로 옮겨가서 큰 피해를 끼친 병은 어떤 병이었죠? 네, 이건 식물병리학 역사상으로 중요한 사건들 찾아보는 그런 내용, 이론서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감나무 줄기 마름병이었고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감나무들을 멸종하다시피 하게 했던 그런 병입니다. 73번. 어떤 식물병에 대하여 저항성이었던 품종이 이거 아는 거죠. 어떤 거죠? 일단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이 현상을 뭐뭐뭐 현상 이렇게 불렀었는데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이병화 현상이라고 하죠. 무슨 저항성과 관련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시고 기억이 안 나면 이론서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74번 문제입니다. 식물병에 걸린 식물에서 보이는 독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소는 누가 분비하는 거죠? 독소는 또는 누가 분비하는 거예요? 또 뒤에도 독소 문제가 있는데 독소는 누가 분비하는 거죠? 병원균이 분비하는 정답 1번. 75번. 벼 도열병균이 분비하는 독소는 뭐였냐? 뭐였죠? 1번은 어디서 본 독소인데 눈에 제일 친숙하죠? 음, 빅터린이라는 거는 기주 특이적 독소였고요. 미리 많이 된 거고 정답은 2번 A 되겠죠? 피리큘라리아라는 도열병 균이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조금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도열병 방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비료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1번은 절대 안 되겠고요. 이거는 내용적으로 또 살펴봤을 때 2번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인데 왜 그러냐? 일단 규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잘 쓰러지지 않고 네, 도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네, 그리고 도열병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비료 정답 2번. 네. 그래서 그 도열병에 대해서는 항상 짚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언젠가 안 짚고 넘어갈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피리큘라리아의 진균, 네, 비와 관련이 깊다. 그래서 이 바람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요. 각 피통에 침입하죠. 네, 각 피통에서 침입하고 종자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종자 소독에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문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의 면역학적 진단 방법 쉽습니다. 정답 3번. 식물병의 진단과 방제 방법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갈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해부학적은 제 칼로 짠다고 하는 표현 옳은가? 칼로 어 칼로 어 칼로 썰어 보았을 때 해부하여 네, 안을 보았을 때 예, 병원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해부학적 진단.
병원체적 진단은 현미경, 선자현미경이라든지 뭐 광학선미경 같은 내용들 아니면은 분리하여 배양 접종해보는 방법, 바이러스에서 나눴었죠. 유화학적 진단, 감자 둘레 썩은병, 네, 황산동법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활청학적은 네, 즈백을 직접 이제 이용하는 방법, 슬라이드나 한철벨에서 확산시키는 방법, 네, 그리고 방금 나온 엘리자 테스트 방법들이 있었고요. 생물학적은 네, 파지가 해당이 된다. 그리고 감자에 싹이 나서 하는 차요법 있었고, 네, 유전학적 진단은 네, 말 그대로 유전자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방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방종적이랑 물리적을 확실히 좀 구분을 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가가, 키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음, 저온과 장마 조건이라고 했네요. 저온과 장마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병이 있을까요? 기, 네. 정답 1번이라고 하고요. 비와 도열병은 관계가 깊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병은 고온성 병입니다. 일단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누룽병은 저온 다습 조건이긴 한데 장마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 누룽병은 네, 나중이죠, 나중. 그래서 장마 조건에서라는 조건에서 틀렸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입지무늬 마른 병은 고온 다습 조건이었더라. 그래서 병 강론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벼라는 수도에서 나오는 병들은 제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나오게 되면 조금 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나온 문제들, 우리 공부해야 될 문제들은 확실히 짚으면서 가자. 특히 벼 같은 경우는. 흰잎 마른병에 대해 물었습니다. 흰잎 마른병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정답은 아, 흰잎 마른병은 그램 양성균이다. 정답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양성균 배운 거에 없었죠. 그러면 음성균이다라고 생각하고 풀었을 때 맞을 확률 95%. 나머지 내용들을 좀 이제 수도작의 병이니까 살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격풀에서 월동. 명원준 설명은 외우지 마세요. 일단은 안 외우는 게 이득이에요. 안 외우는 게 이득인 이유는 저게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열심히 외워서 얻는 이득보다 머리 아픈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 눈으로 익힌다. 눈도 제가 봤을 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딱 봐도 아 이거 맞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눈으로만 보고 저도 병원균 이름 자체는 아, 많이 안 외웠던 것 같아요. 외우지 않고 최대한 눈으로 익혔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보면서 80번 문제입니다. 하우스 내 습도가 높을 때, 이거 전형적인 문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병일까요? 공기 전염성이다. 습도가 높을 때. 잿빛 곰팡이병이라고. 최근에 이제 하우스라든지 온실 내에서 생기는 병해충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원해가 확장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쉽다. 맞춰보시고요. 정답 2번. 병, 균 이름까지도 어느 정도 발음이나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넘어갈게요. 82번. 균사가 모였다면 균핵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불리한 환경 조건까지 나왔으니까 무조건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결국 균핵을 형성하는 이유는 뭐 월동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어, 병원체가 생존하기 위한 불리한 환경일 때 균핵을 형성한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편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였고 쉬운 문제입니다. 아, 중간기주 향나무인병. 금방 풀 수 있죠? 정답. 정답은 빨리 맞추세요. 이 중에 중간기주 있는 병이 있네요. 몇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빨리 찾아보세요. 저는 기다려 드릴게요. 중간기주 있는 병이 이렇게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정답 4번이겠죠? 그리고 반복 학습의 목표는 이겁니다. 별 의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을 키운다. 라는 것이고요. 84번. 병든 부위에서 악취가 나는 건 썩어야겠죠. 근데 썩는다는 거는 연, 연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연부가 생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는 병은 2번 배추무름병이겠죠. 네, 배추무름병은 네, 썩으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85번 다음 중 세균의 염색 반응을 결정 말했죠. 네,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헷갈리지 않는다. 우리는 강하다. 네, 그렇죠. 우리는 강하다. 그리고 양성균 항상 복습하세요. 이거 물어보면 이렇게 주는 문제가 없었고 이렇게 주는 문제가 없는데 맞추셔야 되겠죠? 파이팅. 자, 여름포자 형성하지 않는 거는 상나무 녹병균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름포자 형성하지 않는 병원균을 물어봤는데 이런 거는 상나무 녹병의 그 생활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문제가 한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여러분이랑 이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나오지 않고 반복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 향나무 녹병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수목 전문가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물어보고 있고 그 빈도가 늘어나면서 음, 이렇게 답 자체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 이런 유형들이 반복되겠어요. 결국에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것보다도 그냥 공부를 했느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되는 거를 또 우리가 공부할 때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죠? 자, 그러면 계속 나옵니다. 수목병들을 좀 모아놨지. 소나무 흑병균의 중간 기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참나무류라고 했고요. 사실 참나무류, 떡갈나무, 성수리나무 다 참나무류고 불참나무, 찰나무라고 참나무류라고 네, 이름에도 나와있고 불피나무는 가장 거리가 멀다. 88번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해 발생되죠. 배추나무 빗자루병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방제할 때 쓰이는 약제는 이제는 알고 있다. 1번이겠죠? 89번 문제. 식물체가 감염됐을 때 모자이크 너무 쉽습니다. 쉬운 게 당연해져야 돼요. 그래서 3번 90번 바이로이드에 의해서는 어떤 병증이 나타납니다. 바이로이드는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놓치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놓치지 말자는 취지에서 내봤습니다. 전문의. 그리고 가장 작은 병원체입니다. 바이로이드는 식물의 병원체 중에 가장 작은 병원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식물의 표징을 볼 수 없는 거 쉽죠? 보기 어려운 거는 크기가 작은 친구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네. 비전염성은 당연히 볼 수가 없을 것이고 병원체가 없는데 어떻게 봐요? 표징을. 표징은 네. 표징은 말 그대로
병원체가 드러난 것이죠. 네, 감염이 상당히 진행되어 병원체를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된 것들이죠. 어, 병원체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92번. 파이토플라즈마 전염 방법. 너무 쉽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바로바로 4번이었습니다. 와우, 너무 쉽죠? 우리 너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걸 벼락치기로 듣는다? 정말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는 사실. 93번. 그램 음성세균. 나는 음성세균 몰라. 근데 양성세균은 다 이렇게 풀면 되죠. 잘 풀어보세요. 94번. 뼈를 기준으로 하여 곰팡이에 의해 진균병 찾아라. 라는 거죠. 쉬워요, 쉬워요. 둘 다 푸셨으면 출발. 네. 음. 나머지 3개를 고르면 됐어요. 93번 문제는. 네, 94번 문제는 네, 고열병이고, 나머지는 뭔지는 찾아보세요. 아시죠? 이제 이쯤 되면 우리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해주세요. 95번. 병원체가 비바람. 비바람. 비바람 하면 한접병을 떠올려주세요. 이유는 저도 모르는 한접병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과 탄저병은 비바람에 의해서 많이 옮겨집니다. 뭐 이렇게 무식한 방법이 다 있죠. 어, 그냥 이게 지금 실기 단계 아니고 필기에서는 사진을 저희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랑 연결해서 좀 그 병반이랑 보고서 공부하면 조금 쉬운데 이해가 되고, 아,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될 것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잖아. 일단 넘어가요. 96번. 너무 쉬워서 답 체크해놨어요. 하실 수 있는지 여부 체크합니다. 네, 적성병이라고 하고 고온 다습한 6, 7월에 발생한다. 98번. 입 떨림, 잎이 막 달달달달 떨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달달달달 떨고 있었을까요? 나뭇가지에 있는 병든 잎에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나무에 붙어서 그 추운 겨울을 나니까 달달달달 떨겠죠. 차라리 땅에 붙어가지고 어디 숨을 때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외우기 쉬우시라고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잣나무 잎떨림병 같은 경우는 진균병이고 역시 비바람에 의해 포자가 번식을 위한 수단으로 확산됩니다. 체크하셨으면 다음. 99번. 아, 이거 이제 너무 많이 했다. 이거는 근데 매해 한 번씩은 이게 답으로 나오는 문제 아니면 반대로 토마토 풋마른병은 1억 문제로 보내고 밑에서 물어보는 방법 등 항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진짜 자주 나옵니다. 잔황각을 보고 맞출 수 있는 거를 찾으라고 하는 붉은 곰팡이병에서 잔황각이 네, 관찰이 되죠. 이삭에서. 붉은 곰팡이병은 인간에게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저는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썼어요. 붉은 곰팡이병은 인간에게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그러면 영원히 잔황?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잔황각이 관찰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들 그거 있잖아요. 구글에다가 붉은 곰팡이병 치면 사진 대문짝만하게 몇 개씩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한번 봐보시면 아 저거 그 머릿속에 딱 박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삭에 이렇게 불그스름 거무튀튀한 것들 붙어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1번. 식물병 방지하기 위한 정종적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할 수 있죠. 뭐죠? 정답은 2번. 2번은 물리적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할 수 있죠. 부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하면
이 페이지에서 한번 일시정지, 이렇게 일시정지 하고, 일시정지 하고, 정리하고 가시죠? 네.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다음 102번입니다. 다음 102번입니다. 주로 혈청학적 방법. 혈청학적 방법 뭐죠? 혈청학적 방법? 음, 뭘까요? 항체와 관련이 되어 있죠. 병원체의 항체와 관련이 되어 있죠.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단, 방제 이 부분은 많이 반복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문제는 없어요. 바이러스를 미리 감염시킨다. 교차보, 백신, 이렇게요. 기주체에 침입할 때 병원균이 분비하는 효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답이 몇 개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단계쯤 되면. 그럼 빅토리 하면 뭐, 이거네. 하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겠죠.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침입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세포벽 분해 효소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104번이랑 16번 문제랑 관련이 있었는데, 팩틴이나 큐티네이스, 이런 세포벽 분해 효소를 골라주셨어야 했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한접병은 어디서 월동을 합니까? 아닌 게 딱 하나 있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충의 안에서 월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음,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해야죠. 월동을 하는 장소로는 곤충의 알 빼고 나머지를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곤충의 알이 아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호박 산적풀 병은 열매나 병든 줄기, 종자 표면에서 활성이, 아니, 월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토리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수박 한적병이 발생한 밭은 이제 그 병든 포기를 다 밀어버려야 돼요, 완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월동을 그 병든 식물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줄기채로 날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곤충의 알은 아닌 이유는 식물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발생하면 다 밀어버려야 됩니다. 한적병. 106번. 이거 아까 제가 한 말이 막 기억이 나네. 저 이거 오늘 같은 날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까 한 말이 막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반복 학습하다 보면 아까 제가 한 말이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답 맞추고 넘어갈 거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답 맞추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식의 확장을 해야죠. 이거는 알겠어. 이건 알겠는데 나머지 내용들 말이에요. 나머지 내용. 특히나 4번 같은 거. 4번은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챙겨갈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양 조건에 따른 병이에요. 크게 유형화하자면. 그렇지만 나머지 보기들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집이 곧 이론서인 것 같습니다. 107번. 기출인데요. 똑같은 거죠? 넘어갔어요. 똑같은 거죠? 문제 자체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109번 문제죠? 109번 문제. 시드름병을 매개하는 병원균, 콩나무 시드름병. 뭐였죠? 당연히 김나무죠. 있죠? 경막이 없는, 경막이 없어, 막이 없어, 막이 없어. 암기법도 있고요. 이제 병리학이라는 강의를 이제 학부에서 듣다 보면 정말 복잡한 분류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문적으로 봤을 때 가능은 한데, 우리가 자격증 따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나온 암기법입니다. 경막이 없는, 막이 없어.
막이 없어요. 사람 사이에도 벽이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주하려면 벽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합이 잘 되는 타입. 네, 저처럼 접합이 잘 되는 타입입니다. 네, 그래서 막이 없으면, 벽이 없으면 접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난균이나 접합균류가 경막이 없다. 정말 근본도 없는 암기법이네요. 하지만 대체로 잘 외워지시지 않는? 그러면 된 거예요. 111번. 아, 이건 저 되게 보고서, 와, 처음에는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그냥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면 너무하진 않더라고요. 사용 적기는 4월 초이다. 맞습니다. 왜냐면, 대추나무, 벚나무, 이런 거 빗자루병 보시면, 벚꽃이 필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 초, 맞는 것 같아요. 네, 수확 30일 전까지 사용한다. 저건 너무한 것 같긴 한데, 저렇게 물어보면, 네, 맞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까지 깊게, 제가 다 알진 않습니다. 제가. 교수님은 아니고, 그냥 합격자 중에 좀 오지랖 넓은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알고 100점짜리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근데 3번이 너무 이상했거든. 아니, 3번이 아니고, 4번. 물 10리터에 약재 200g, 10리터면 사실 그렇게 큰 양은 아니죠. 아시잖아요? 10리터는 그렇게 큰 병이 아닌데 거기다 200g을 녹인다. 엄청난 고농도예요. 엄청난 고농도. 네. 이게 이상해서 저는 맞출 수는 있었는데 나머지 내용들을 좀 이거는 가져가실 수 있으면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머리 용량에 여유가 있으면 한번 가져가 보시고 보통 농약 문제 모르는 거 나왔다고 칩시다. 저도 모르는데 이걸로 맞추는 거예요. 그죠? 지금 10리터당 200g이면 엄청난 고농도란 말이죠. 네. 그러면 성배를 희석하라.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지금 10리터당 200g이면 얼마예요? 아무튼 고농도죠. 저 비례식을 풀어보면은. 그래서 1000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좀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온다면, 그게 틀렸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를 자체를 뭔가 풀이를 해보자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농약 희석 배수를 알려드리고 그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 싶으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풀이의 로직을 알려드리려고 보았습니다. 112번 문제입니다. 쉽구만요. 쉬워요. 그쵸? 우리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진짜 자주 물어보거든요. 할 수 있어야 돼. 상호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으면 무슨 수직이에요, 수평이. 둘 중에 답이 있으나. 그렇죠. 답이 뭔가 수평저항성이죠. 수직은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슉. 어떤 레이스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고 없고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선처럼 진짜 허접하네요. 뭐 자막이라도 띄워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아무튼,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거. 수평은 이렇게 말 그대로 레이스 1, 2, 3, 4, 5가 있을 때, 이렇게 똑같은 저항성을 가진 게 그래서 수평입니다. 아우, 허접. 그래서 영상을 좀 잘 찍어보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잘할 수 없죠. 음. 115. 이 사람 소리 그만해야 될 것 같아. 115번. 어, 이 사람 소리 자꾸 하면 편집점을 찾기가 어렵어요. 못 찾고 업로드 해버릴 수도 있어. 115번. 어, 메모 좀 해놔야겠네. 여기를 좀 자를까 말까 고민해볼게요. 115번. 비생물적인 병원.
비생물적 병원에 의해 발생하는 생리적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음, 병직만 나타나는. 표직만. 이거 제대로 모르면 조금 어렵겠는데? 병직과 표직 모두 나타난다. 음, 4번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표징이 나타난다는 게 세 개나 있는데, 안 되죠. 네. 그리고 표징이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겠죠. 표징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절대 발견 아니시겠죠. 호구의 원칙 문제. 이제는 너무 익숙하고 똑같은 문제를 내요, 계속. 수십 년의 문제를 보다 보면 정말 토시 안 바꾸고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 은행이다. 문제 은행에서도 일부 나오는 걸로 그래서 추정을 하고 있다. 117번. 제가 갑자기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목을 한번 끌어보려고. 맞아요, 진짜예요. 집중 안 되시잖아요. 계속 한 곳에서 수업하면서 집중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갈 거예요. 117번. 시선이 저쪽 방향이 더 좋거든요. 117번은 이게 탄저병이랑 좀 비슷해요. 시설 원형에서 발생하는. 비기주식물로 돌려 심거나 아니면은 그 포장 자체를 싹 밀어버려야 됩니다. 오이 덩굴 쪼김병이고요. 네. 그럼 그 탄저병이랑 엮어서 생각하긴 좋다.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르고 병원균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발생 양상이 좀 대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저쪽으로. 네. 파이토플라즈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한 것 같죠? 이것도 많이 본 문제, 스타일. 정답은 3번. 죠 쉬워요. 매미충만 생각해도 쉽네요. 매미충 관련된 암기법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5월이 갈 때쯤 매미가 온다고 했었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갈병이 떠오르는 겁니다. 쉽습니다. 다음 119번. 이거 했었는데. 일단은 작물을 밀식한다는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요. 식물도 생물이다. 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걸 하면 정답일 확률이 높겠죠. 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음, 밀식은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전염성 병이 있어서 생물체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걸 밀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게다가 곰팡이 진균병인데 이게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피 곰팡이병 자체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기들을 조금 살펴가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습에 좀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관수를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과습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물을 밀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과는 반대되면서. 온도는 네, 저 조건이 맞습니다. 18에서 23도에서 다발하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되고, 네, 습도 관리 잘 해줘야겠죠. 마지막 문제 120번. 기조식물, 기조생물이 생성하는 방어물질이군요. 정답 4번 쉽게 찾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전형적인 문제들과 어떤 접근법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은 다 만나봤습니다. 정리야, 쉽네요. 이러면 60점 이상 당연히 맞고, 몇 점 맞을지 궁금하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던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병리학 한 회차만 풀어보세요. 20문제 이거 푸는데,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거고, 채점해 보시면 60점 넘게 나올걸요? 지금 해도.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